안녕하세요. 바이오멘토 현석입니다. 10강 근육의 구조와 수축 원리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내용은요, 여러분들 내용이 그 개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좀 변별력 있는 문항은 여기서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쌤이 먼저 멘토스의 포인트 먼저 짚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냐면요, 여러 명칭들이 나오게 돼요. 근육 원섬유의 구조가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명칭들이 여러 개가 등장을 하거든요. 걔네들을 좀 잘 구분을 해두자라는 거예요. 다음에 골격근의 수축 이완이 일어날 때 얘네들의 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산수값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름을 수학적 계산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뭔가 계산할 것도 많고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 많고, 실제로 배워도 실수하는 학생들 많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쌤이 오늘 확실하게 어떻게 풀면 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다 라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요, 쌤이랑 확실하게 짚어보고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개념부터 한번 보면요, 골격근의 구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신경계를 공부하고 열로 넘어왔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 시험에서 신경계랑 같이 들어간다면 골격근은 어떤 거랑 같이 나올 수 있냐면, 여러분들 어떤 신경계와 연결되었었는지 기억납니까? 맞아요. 체성운동신경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골격근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골격근은 말 그대로 뼈에 붙어있는 근육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네들은요 근육 섬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근육은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근육 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근육 섬유 다발은 근육 섬유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럼 근육 섬유는 정체가 무엇이냐? 바로 세포입니다. 세포라는 거 정말 잘 나와요. 그 중에서도 어떠한 것이 무슨 세포냐 라는 거라고 물어본다면, 근육 섬유는 다핵성 세포예요 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얘는 핵이 여러 개인 세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세포를 뭐라고 불렀었지? 뉴런이라고 불렀었지. 근육세포는 근육섬유라고도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근육세포는 여러 개의 세포들이 융합되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핵이 여러 개예요. 다핵성 세포다. 꼭 기억합시다. 알겠죠? 여러분들의 시험지에 기억, 니은, 디귿에 그 중에 하나로 꼭 등장할 만한 것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시 여기 구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단일 근육 섬유 이 세포는요 무엇이냐 라고 봤더니,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근육 원섬유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로 근육 원섬유랑 근육 섬유를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근육 섬유가 세포라면 근육 원섬유는 세포가 아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이 근육 원섬유가 뭐냐면요, 바로 단백질로 이루어진 구조거든요. 마이오신 필라멘트라는 것과 액틴 필라멘트, 그 두 가지로 이루어진 것이 근육 원섬유입니다. 근데 이 근육 원섬유는요,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보니까 이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어떠한 패턴이냐? 조금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그 다음 이쪽에 또 찍어보면 어두운 부분, 그 다음에 또 밝은 부분, 그 다음 여기는 또 어두운 거 다음에 밝은 부분, 여기 옆에는 또 어두운 부분, 이러한 식으로 어둡고 밝고가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여기요, 이제 이 선을 Z선이라 부르고 Z선이라고 부를 건데, 지선과 지선 사이를 근육 원섬유의 하나의 단위이다 라고 해서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불렀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게 근절이라고 써있죠. 이 근절이라고 학교에서 배웠을 수도 있고, 대부분의 학교는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근육 원섬유 마디. 얘네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근육 원섬유 마디가 왜 이렇게 반복되어서 색깔이 나타나는지를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거 선생님이랑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될 테니까 다음 그림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일 위에요, 선생님이 어떤 그림을 이렇게 붙여놨냐면, 여기 전자현미경으로 찍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지금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있죠. 이때 이 밝은 부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밝다라고 해서 명대라고도 부르고요. 명대. 자, 여기를 명대라고 부르고, 그 다음 어두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암대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명대가 이렇게 나와서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이 명대라는 말보다 더 많이 쓰는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이대라는 말이에요. 명대랑 아이대는 같은 말이다. 그 다음에 암대라는 말은 A대로 이제 여러분들 시험지에 더 잘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A대는 어두운 부분이구나 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 I대는 명대 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I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빛이 골고루 반사된다라는 영어에서 앞 글자 걔가 I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 I대는요 왜 이렇게 밝게 나타나느냐라고 봤더니 액틴 필라멘트랑 마이오신 필라멘트로 근육 원섬유가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굵기가 차이 나는데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굵어요. 굵기가 굵다. 얘는 상대적으로 얇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얇은 액틴 필라멘트만 모여 있다 보니까 굵은 부분인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보다는 밝게 보였다라는 거죠. 전자연미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이 아이대는 무엇이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 액틴 필라멘트는요 여기 Z선이라는 구조물에 붙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명대의 가운데 여기를 G선, Z선이라고 선생님은 부르겠습니다. 자, G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도 명대의 가운데 Z선이 있겠죠. Z선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 Z선과 Z선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근육 원섬유 마디에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은 왜 어둡게 보이느냐라고 했더니 굵기가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은 액틴만 있는 부분보다는 어둡게 보인다라는 거죠. 굵기가 굵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굵기가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봤더니 얘네들요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색깔을 보니까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은 그 어두운 부분 중에서도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 있는 부분보다는 조금 밝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밝은 부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을 H대라고 부릅니다. 이 H대는요 독일어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좀 밝다, 맑다, 맑은 의미의 독일어가 H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H대는 여기 마이오신만 있어서 그 어두운 부분 중에 조금 밝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A대의 정체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마이오신의 처음과 끝이다. 즉 A대의 길이는 마이오신의 길이와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렇게 그림을 딱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선생님의 설명을 드릴 때는 그렇지 이러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나중에 문제에 이런 그림이 등장 안 하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황하니까 그럴 때 어떻게 여러분들의 기억을 소환시키는지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간단해요. 시험지에 나오더라도 간단하게 이렇게 왕자를 2개 그리시면 됩니다. 왕자를 이렇게 2개 그리시고요. 이때 이 왕자의 이 가운데에 마이오신으로 이렇게 막대기를 굵은 걸 그릴게요. 그럼 이쪽에도 굵은 막대기가 이렇게 있다. 이런 거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굵게 그린 막대기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마이오신이에요. 마이오신. 그 다음에 이 얇은 건 뭐냐면 액틴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요걸 보고 어디가 I대고 어디가 A대인지 먼저 맞춰볼게요. 어디가 I대일까? 여기죠. 액틴만 있는 부분. 마이오신은 없고 액틴만 있는 이 부분이 I대, 명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이오신의 처음과 끝 뭐가 된다 그랬어요? A대가 된다라 그랬죠? 이렇게 찾아낼 줄만 알면 돼. 그럼 H대 어딘지 한번 그려볼까? H대는 여기 중앙에 A대의 중앙에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 H대가 된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 말고 여기는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 부분이요. 여기를 선생님이 기역 부분이라고 한다면 기역 부분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름이 좀 길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앞으로 얘를 액마겹이라고 부를게요. 뭔지 알겠지?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부분이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선생님이 부위에 대한 설명을 다 해줬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학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육 원섬유 마디를 선생님이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의 길이는 무엇과 무엇의 길이를 합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AI예요. 우리 인공지능 그 AI가 아니라 바로 A대와 I대의 길이를 더하면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왜 그러느냐라고 봤더니 얘네가 이제 좌우 대칭이다 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여기 A대 있죠. 근육 원섬유 마디 안에 A대가 이렇게 포함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요만큼만 더해주면 근육 원섬유 마디가 되는데 요만큼은 뭐의 길이가 되냐면 I대의 반이 됩니다. 그쵸? 그럼 여기는 2분의 I네. 여기도 I대의 반이니까 2분의 I네. 그러면 둘이 더하면 I대가 되겠죠. 그래서 X,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자? AI라고 생각을 하자. 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를 이제 좀 이따 쌤이랑 문제 풀 때 어떻게 써먹을 건지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다 알아냈으니까 빈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근수축의 기본 단위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써야 돼요? 근수축의 기본 단위 근육 원섬유다 라고 써야 됩니다. 근육 원섬유. 자, 그 다음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으로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다 라고 돼 있어요. 어둡게 보이는 부분 암대죠. 그러니까 A대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으로 밝게 보이는 부분은 명대죠. 그래서 얘는 I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 여기에요. A대 중에서도 액틴 필라멘트가 겹쳐있지 않아서 마이오신만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암대 중에서 좀 더 밝은 부분 뭐였다? H대였다. 요거예요. 그 다음 명대의 중앙 부분의 수직으로 나타나는 진한 선으로 근육 섬유와 마디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돼 있어요. 액틴 필라멘트가 결합되어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요 지선이 됩니다. 지선. 됐죠? 그리고요 H대 중앙 부분에 수직으로 나타나는 진한 선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요. 아까 가운데 밝은 부분이 H대라고 했는데 진한 선이 나타나죠. 다시 이 전 그림을 봐도 여기에 H대가 있는데 가운데 진한 선이 나타납니다. 맞죠? 이 진한 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M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는 M선이 되는 겁니다. M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근육 원섬유의 명칭은 다 해결을 한 겁니다. 맞죠? 그 다음 명칭이 만약에 생각 안 났을 때 이런 것만 딱 등장을 했을 때 옆에다가 선생님이 아까 그려줬던 왕자 2개 그려가지고 부분을 표시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근수축 시의 근육 원섬유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근수축의 기본 단위가 선생님이 근육 원섬유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이 근육 원섬유의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근수축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때 명칭을 했었던 뭐 A대라든지 I대라든지 H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는 거를 이제 선생님이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근수축 시 근육 원섬유 마디의 변화의 그림을 보면요. 우선 전자현미경 사진으로 찍은 걸 한번 봐보세요. 자, 지금 점점 이게 수축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수축이 점점 일어날수록 어느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어두운 부분의 처음과 끝이 있어요. 그쵸? 여기가 어두운 부분의 처음과 끝이네요. 자, 여기 어두운 부분의 처음과 끝이 A대예요. 그쵸? 그럼 여기에는 A대 있고 A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가 이제 I대일 거야. A대, I대, A대, I대 반복이 되니까. 자, 그랬을 때 얘네가 이제 근수축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보니까 여기 밝은 부분이 줄어들었습니다. 요만큼 줄어들었죠. 그 다음 이 A대의 길이를 보면요. 얘네들은 거의 이 어두운 부분의 처음과 끝이 변화가 없어요. 더 수축이 일어났다라고 봤더니 얘네들은 더 줄어들었네요. 근수축이 일어날수록 밝은 부분은 점점 줄어드는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이 아까 I대하고 I대의 중앙인 지선과 지선 사이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했죠? 여기도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했어요.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도 봐도 얘네들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골격근이 수축을 하면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는 수축 시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이 그림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한데 여러분들, 근수축이 일어날 때는요, 이 지선과 지선 사이가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선과 지선 사이가 근육 원섬유 마디였으니까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는 감소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오면서 이렇게 근수축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근수축이 일어나면서 그 근육 원섬유 마디가 감소할 때 H대랑 I대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아까 선생님이 밝은 부분 줄어든다 그랬죠? I대는 감소하고요. H대도 점점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여기에 봤을 때 H대가 여기에 있는데 H대도 점점 감소하다가 H대는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H대도 똑같이 감소한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근육 원섬유 마디가 감소할 때 똑같이 감소하는 애는 누가 있다? 앞 글자 이렇게 알파벳 따보면 하이죠? 하이, 안녕이에요. 안녕인 애들은 근육 원섬유 마디와 똑같이 따라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근육 원섬유 마디와 하이는 똑같이 따라간다. 근데요, A대요. 이 A대는 어떻게 되냐? 바로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 자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하지가 않아요. 얘는 변화 없습니다. A대의 길이는 변화 없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 변화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변화 없는 거고, 또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 자체 있죠. 여기 왕자를 구성했던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 자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길이 자체는 변화가 없다. 됐어? 그런데 이런 게 등장을 합니다.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겹치는 부분, 이게 나와요. 이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약자로 썼냐면 액마겹 있었어요. 액마겹. 그렇죠? 이 액마겹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가 근육 원섬유 마디입니다. 근육 원섬유 마디에서 근수축이 일어난다면 지선과 지선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쵸? 지선과 지선이 가까우면서 얘네들이 이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액틴이 요만큼 겹쳐 있었는데 요만큼 겹쳐 있던 애들이 더 많이 겹치겠죠. 얘네들이 미끄러져 들어가니까 액틴이 중앙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더 많이 겹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액마겹은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근수축이 일어날 때 증가가 됩니다. 겹치는 부분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수축을 한다라는 건 이렇게 딱 압축되는 이미지잖아요. 그때 Z선과 Z선이 가까워지면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때 얘네들이 그 겹치는 부분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와는 수축과 이와는 반대니까 어떻게 되겠어? 근육 원섬유 마디가 감소할 때 얘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다. 증가지. 그러면 하이는 근육 원섬유 마디 따라간다 그랬어? 그럼 얘도 증가겠다. 증가. A대는요, 이완을 하든 수축을 하든 마이오신의 길이 그 자체니까 변화 없다. 똑같은 게 되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지? 반대라 그랬어. 얘네들은 오히려 이제 이완되면 여기 Z선이 다시 멀어질 거야. 겹치는 부분이 줄어들겠죠. 감소되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들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수축이 일어나면 근육 원섬유 마디는 감소한다. 그랬을 때 하이는 따라간다. 그래서 똑같이 감소하고 액마겹은 반대로 간다. 그래서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A대와 또는 마이오신의 길이라고 나오거나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라고 나오면 변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이완은 그의 반대니까 우리가 수축만 정확히 이해해서 알아두면 이완 때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할 수 있겠나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바로 넘어가서 문제를 또 풀어주려고 했었느나 그냥 가지 말고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주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근육 수축이 일어났을 때 근육 원섬유 마디가 마이너스 A만큼 변했다라고 해봅시다. 즉 A만큼 감소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만큼 감소했다라는 걸 마이너스 A라고 쓰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하이는 어떻게 될까요? H대의 길이랑 I대의 길이도 똑같이 어떻게 된다? 줄어듭니다. 똑같은 길이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A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좋아요. 됐어. 그러면 A대는 변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얘네가 A만큼 감소해도 얘는 변화가 없죠. 변화 없는 거야. 다음에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늘어난다 그랬죠. 오히려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얘는 A만큼 감소했으면 얘는 A만큼 증가를 하게 됩니다. 플러스 A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학적인 계산이 나오면 근육 원섬유 마디나 H대나 I대나 셋 중에 아무거나 주어지면 얘네는 세트로 가는 거니까 똑같이 변한다.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변해서 그 값을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따가 선생님이랑 또 정리를 하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건 이 정도로 보고요. 이제 근수축 과정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근수축 과정이요. 우리 지금 근수축이 일어났을 때 그 근육 원섬유 마디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봤다면 이제 조금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근수축이 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본다면 우선요, 이 근육 섬유에게, 근육 세포에게 명령을 내리는 신호가 있어야 돼요. 그 신호는 바로 누가 가져오냐면 운동 뉴런이 또는 운동 신경 세포가 가져오는 거죠. 그랬을 때 얘네들이 신경 전달 물질을 얘네의 세포막에게 합니다. 근육 섬유의 세포막에게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해요. 그럼 우리는 신경계에서 신경 전달 물질 배우고 왔잖아요. 뭐가 있었지? 대표적인 거. 아세틸콜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체성신경계, 체성운동신경 이런 거 하면서 거기 끝에서 골격근에게 아세틸콜린을 분비한다라는 거 배우고 왔거든요. 그거랑 바로 연결되는 그 지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예요? 아세틸콜린이죠. 자, 아세틸콜린. 여러분들도 지금 빈칸에다가 같이 적으셔야 됩니다. 보고만 있으면 안 돼요. 아세틸콜린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 아세틸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이죠. 얘네들이 근육 섬유막에 무엇을 유도하냐면 탈분극을 유도해요. 탈분극, 나트륨 통로 열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활동전이가 발생하죠. 우리 흥분의 전도에서 배웠던 내용도 합쳐집니다. 그래서 활동전이가 근육 원섬유에 전달이 되면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근수축이 일어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때요. 얘네들 근육 수축되는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어떤 에너지를 쓸까요? ATP죠. ATP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요, 활주. 우리 활주로 이런 말 들어봤죠? 미끄러져서 이렇게 비행기가 쭉 가다가 올라가는 데가 활주로잖아요.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간다라고 해서 활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운동 뉴런이에요. 운동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운동 뉴런이 신호를 갖고 와서 얘네들에게 다음 근육 섬유에게 명령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신경 전달 물질로 그 명령을 전달을 하겠죠. 그러면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게 되면 근육 섬유에서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근육 섬유에서 탈분극이 유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던 나트륨 통로 같은 애들이 열리면서 또 나트륨 들어오고 탈분극 일어나고 활동전이 발생하면서 이제 다음에 흥분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근수축이 일어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이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ATP를 쓰는 게 어떻게 쓰는 거냐라는 거가 좀 와닿지 않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쌤이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그림이냐면 바로 활주설과 관련된 그림이에요. 활주설, 무엇이라고 했냐면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근육 수축이 일어난다. 그게 바로 활주설이거든요. 근데요, 실제로는요, 액틴 필라멘트가 발이 달려가지고 미끄러지는 슬라이딩을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이오신 필라멘트에는요, 머리가 있어요. 얘를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머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머리가요, ATP가 달려있다가 얘네들이 분해되면서 ADP와 인산으로 분해될 때, 자, 그때 에너지가 방출되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한다? 액틴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깁니다. 자, 그러면 액틴이 이런 식으로 끌어당겨지겠죠? 그러면서 근수축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근수축이 다 일어나고, 이제 다시 근육 이완이 일어나야겠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다시 마이오신 머리에 ATP가 붙으면서 액틴하고 머리가 떨어지고 이완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그림은요, 여러분들, 지금 개정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 교과서가 훨씬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나와 있는 교과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심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넣어두시면 이해하는 데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미끄러진다라고 표현했던 것이 실제로는 마이오신이 액틴을 끌어당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네, 정확한 생각이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활주설까지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근수축 때 근수축이 일어나려면 결국엔 뭐가 필요한 거야? ATP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 마이오신 머리가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ATP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면 근수축이 일어날 때 ATP를 계속 공급해 주는 게 좋겠네. 바로 근수축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수축의 에너지원은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ATP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ATP가 있어야지만 얘를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할 때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걸로 근수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ATP는요, 우리가 평상시에 뭔가 만들어 놓은 에너지 저장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너지 저장되어 있던 ATP를 씁니다. 저장된 ATP를 써요. 그러다가 우리가 근수축을 이제 열심히 하는 운동 같은 걸 하다 보면 저장된 ATP는 금방 소비가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ATP를 공급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것을 크레아틴으로 분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거는 간단해요.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에 인산이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것이다. 근데 얘네들이 크레아틴으로 변하면 인산이 이제 떨어져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 떨어져 나오면 걔네들이 ADP와 결합을 해서 ATP를 만들어주면서 ATP를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우리가 앞에서 배우고 왔는데 어떤 거 배우고 왔냐면 ATP를 만드는 우리 세포의 활동을 배우고 왔어요. 뭐 있었죠? 바로 세포호흡이요. 세포호흡이라는 게 무엇이었냐면 포도당을 CO2와 H2O로 분해할 때 ATP를 형성해낼 수 있다. 이거 우리 사람의 물질대사 단원에서 되게 자세하게 배우고 온 거잖아요.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걸로 ATP를 또 공급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격한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세포 호흡까지 해서 만든 ATP까지도 다 써버릴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ATP를 공급을 못 해준다면 무산소 호흡까지도 합니다. 무산소 호흡. 그래서 포도당을 젖산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때 무산소 호흡이 일어나거든요. 무산소 호흡으로 소량의 ATP를 이렇게 또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근수축의 에너지원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도 기억을 해두시면 다른 문제들을 풀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개념에서 끝내고 넘어가기 전에요. 이 얘기 하나만 해주고 갈게요. 혹시나 이러한 내용을 배웠다면 이것도 하나 정리를 해주세요. 자, 골격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왔거든요. 근데 근육의 종류는 골격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골격근만 있는 건 아니고 뭐도 있냐면 심장근도 있고요. 내장근도 있습니다. 얘는 심장을 움직이는 근육, 얘는 내장에 있는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 이 골격근과 심장근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무늬가 가로무늬예요. 가로무늬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가로무늬근은요, 특징이 뭐냐면 수축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수축을 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격근 생각하면 수축을 잘해서 우리 팔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은 가로무늬근이고 심장도 뭔가 액티브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수축력이 강한 가로무늬근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자면 얘는 쉽게 피로해져요. 하지만 얘는 쉽게 피로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쉽게 피로해지지 않는다. 다음에 내장근은요, 이렇게 수축력이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무슨 근이라고 하냐면 민무늬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늬가 민무늬인 애들은 수축력이 좀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골격근은 내가 마음대로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수위근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얘네들은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불수위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종류까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다면 얘네들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림 한번 그려보면 바로 해결될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은 이 정도로 보고요. 쌤이랑 문제 풀면서 개념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